섬 1980년 조선 건국 7년차 태조 이성계의 신뢰를 받던 정도전은 이방원의 야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은 형제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고 정도전은 이를 간파하고 조정 내부의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당시 궁궐은 표면적 평화 속에 치밀한 음모가 감춰져 있었죠. 조정회의에서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 회의에서 정도전이 이방원의 군사 확장 계획을 반대하며 격론을 벌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날카롭게 맞섰고 이는 향후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선 두 인물의 대립은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정도전의 측근들이 밀실에서 그에게 이방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용제총화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방원이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정도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위한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정도전 주변에는 이방원의 첩자들이 포진하기 시작했죠. 태조 이성계가 점차 이방원 편에 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의 군사적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도전의 개혁을 경계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1398년 음력 8월 이성계가 정도전의 건의를 거절한 것은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왕의 침실 앞에서 촛불이 흔들리듯 조정의 세력 균형도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립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이 상소문에서 그는 왕도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방원의 횡포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소는 역효과를 낳아 이방원의 분노만 더욱 자극했죠. 당시 조선의 법도에 따라 상소를 올리는 신하는 궐문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도전의 운명이 기울고 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 이 시기 이방원은 30여 명의 무사를 동원해 정도전의 거처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은밀히 움직이는 자객들의 존재는 정도전 측근들 사이에도 공포를 조성했죠.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이 같은 첩보 활동은 이방원의 체계적인 권력 장악 전략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위험을 인지하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문집 삼봉집에는 이 시기 쓴 시에서 죽음으로 충의를 다하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이방원의 습격을 예상하고 검을 갈며 대기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이날 밤 그는 서재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여기엔 조선 건국의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3008년 음력 8월 26일 이방원의 군사들이 정도전의 거처를 습격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 새벽 300여 명의 병사가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다고 기록합니다. 정도전은 문전박대하며 저항했으나 수적 열세로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 건국 후 첫 왕실 내부 쿠데타로 이후 왕위 계승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도전이 처형되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조선 500년 왕조의 기틀을 내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정도전의 죽음은 조선 초기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피로 물든 옷과 하늘을 향해 뻗은 손은 이후 수백 년간 충신의 상징으로 회자되었죠. 정도전의 죽음이 조선 정치사에 남긴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는 훗날 조선의 설계자로 평가받으며 조선 경국전 등 그의 저작들은 후대 통치자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 태종 집권 후 20여 년간 정도전의 업적은 철저히 숨겨졌죠. 한강 물결처럼 흘러간 역사 속에서 정도전의 비극적 최후는 권력과 이상의 괴리를 상징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